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2국에서 허영호 선수가 박진솔 선수에게 아쉽게 패했는데요. 네. 자, 박하민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장구 대국은 아직 한창 진행 중이고요. 자, 이제 3국의 선수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선수가 나왔을까요? 바로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나왔네요. 신민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또 양신의 대결이 대결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성사가 됐고요. 자, 이 두 선수는 정규리그 때도 전반기, 후반기 다 만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때 승리했기 때문에 뭔가 신진서 선수를 내보낸 것은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물가정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강동현 선수 아니면 신민주 선수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급한 불을 끄려고 신민주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올 들어 처음으로 또 생애 처음으로 랭킹 1위. 이제 뭐 바야흐로 신진서 시대를 열어 나갈 이제 첫 발걸음을 뗐고요. 박정환 선수의 59개월 연속 1위 기록을 60개월째에서 신진서 선수가 깼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위가 되는 것보다 세계대회 성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세계대회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다들 기대를 하고 있죠.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그에 맞는 또 네. 1위 자리도 당연히 가져오게 될 거고요. 신민준 선수도 뭐 올 시즌 KB리그 성적은 50%지만 전체적인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이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네. 지금 랭킹도 상당히 높게까지 올라갔고요. 이 두 선수의 대국 언제 봐도 반가운 대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신진서 선수는 이제 보통 기사들이 바둑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활 풀고 기보 보고 최근에는 이제 주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복기를 해보는 것이 네. 주된 공부 패턴인데 신진서 선수는 이 기보를 이제 놓아볼 때 그냥 인공지능 기보만 보더라고요. 그냥 이 인간 기사들의 기보는 아예 안 보고 인공지능 기보만 찾아서 보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뭔가 한 차원 위에 이 바둑 인공지능을 인정한다면 한 차원 위의 바둑을 계속 연구를 해서 그거를 좀 파고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느꼈거든요. 거기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좌귀에서 벌어지는 이 형태도 어디선가 본 듯한 그 형태인데요. 네, 뭐 예전에도 두어진 바가 물론 인공지능 출현 이전에도 두어진 바가 있겠습니다만 붙였을 때 젖히거나 또 이국에서와 같이 느는 수 외에 이렇게 끼우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빵 따냄을 했지만 다시 좀 실리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젖힌 것도 물론 흙이 끊어 잡으면 이 두 점은 잡히지만 네. 위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빵 따냄의 효력, 빵 따냄의 두터움을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좌변 쪽으로 모양을 펼치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끄는 네, 거군요. 반대쪽으로 끄는 것은 축관계죠. 축이 나쁘면 이렇게 두기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끊어서 두터움을 역시 전투에 사용을 하자. 이 백도를 끊어서 공격하는 데에 사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초반부터 심상치 않네요. 축이 안 된다면 흑돌 한 점은 잡히지가 않는 거고요. 네, 이 진행도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가 항상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이 빵 따냄의 두터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투에 이용해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막았을 때 흑도 약점을 잇는 것, 그리고 이 선으로 또 젖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또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젖힐 수도 있고요. 또는 중앙으로 늘어서 귀와 아래쪽을 맛보기로 보는 것도 있겠고요. 네. 손을 빼도 흙이 당장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여기 끊어 잡는 것이 두텁기는 하지만 젖히면은 이 돌이 참과 동시에 이 석점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수 있고요. 반대로 백이 이쪽을 드는 것도 역시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당장은 좀 결정짓진 않을까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고요. 또는 뭐 한 칸 뛰는 것. 네, 입구자 단단하게 두네요. 날일자가 중앙 쪽으로 한 발 더 나가는 의미는 있는데 나중에 아래쪽에서 좀 괴롭힘 당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흙이 살아있을 때는 우지끈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 좀 신경 쓰였다라는 뜻이네요. 또 한 가지는 흙이 다른 곳 어딘가를 두면 여기를 끊어 잡을 때 젖히는 수에 대비해서 이 날이자로 되어 있으면 막았을 때 흙이 끊어올 수가 있는데 입구자로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흙을 굴복시킬 수가 있죠. 네. 이 뜻이 더 강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흙도 이어두는 편이 두터워 보입니다. 끊어 잡는 것이 두텁고도 또 막는 수까지 선수로 백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두고 결국은 하변 쪽 백도를 좀 압박하면서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더라도 이 돌을 좀 몰아가면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자, 이대국은 이 우하귀에 있는 빵따냄, 이 흙의 빵따냄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고민은 잊고 천천히 몰아가느냐 아니면은 이 좌하 끊어 잡는 수를 백에게 허용하더라도 먼저 선제 공격 씌우거나 뭐 입구자로 두거나 해서 좀 더 급하게 몰아쳐가느냐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어두네요. 흑도 이제 두 점에 대한 행마가 필요할 텐데요. 네, 보통 입구자가 가장 무난합니다.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 씌우면 바로 잡히니까 여기서 이제 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일자로 두는 것은 오히려 흑의 결함이 남게 되죠. 흑의 결점이 남기 때문에 단단하게, 이럴 때일수록 단단하게 두면서 서서히 압박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수는 조금 의외네요. 의외라기보다는 생각을 못한 수입니다. 저는 계속 중앙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겠다는 네, 뜻일까요? 한변에서 자리를 잡자라는 뜻인데 우선 한 칸 뛰는 자리가 상당히 좋긴 하거든요. 이 자리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인 두터움을 봤을 때도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좌변 쪽 이 압박하는 날일자로 압박하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정말 냉정한 선택이네요. 왜 여기를 좀 두고 싶지 않느냐 하면 나중에 이곳을 따내면 흙이 따내고 흙이 두터운 바둑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가 흙에 걸리거든요. 철벽이죠. 그야말로 두터워도 이만큼 두터울 수가 없을 정도로 철벽인데 거기에 가깝게 가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뒷문이 확실히 닫혀 있는 게 아니죠. 침투하는 수가 언제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두터운 곳에 뒷문도 열려 있는데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곳이었거든요. 중앙으로 나오기가 여의치 않았던 걸까요? 일단은 자리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흙은 이 한 칸 뛰는 수를 두기 전에 먼저 응수를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때 한 칸 뛰어서 리듬을 구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100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진서 선수는 냉정 그리고 약간 좀 저자세라고 할까요? 빨리 살아두고 집으로 가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중앙으로 나오는 것이 별것 없다고 판단을 좀 했을까요? 여기를 두면 우선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가치는 있겠지만 결국은 흙이 한 칸 뛰었을 때 또 받아야 된다면 어딘가를 이제 받았다고 볼까요? 흙이 이렇게나 또는 쉽게 날일자로 파고들기만 하더라도 이 돌이 근거가 또 없어질 수 있어서 그냥 허공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걱정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저 자세로 안전하게 좀 안정적인 바둑을 펼치겠다. 신민준 선수는 이 두터움을 이대로 그냥 허비할 수는 없다. 최대한 공격에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돌이 위쪽으로 씌워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공격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위에서 두터움을 쌓고 살려주는 것은 아쉽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은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두터울 때 휘몰아쳐 가겠다라는 작전입니다. 5, 6, 7, 8, 9. 재미있는 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수는 신진서 선수 두는 본인조차도 약간 망설였던 것 네. 같은 것이 이 수의 의미는 이겁니다.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붙이고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수가 상당히 강력하죠. 그래서 흑도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한데요. 네, 받으라는 이야기고 받으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원래는 이 교환이 없으면 젖혀서 끊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환으로 젖혀서 따내서 두어야 되기 때문에 흙을 아래로 보낸 만큼 나중에 나오는 수도 있고 득이라는 뜻인데 멈칫했던 것은 흙이 사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고 이런 곳을 두었을 때 당장 패를 걸어가면은 이것은 흙이 이제 만패불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재미있는 타이밍에 재미있는 응수타진이 등장을 했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상대의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길 두면
흑이 넘어갈 때 이 30초. 교환이 백이 득이다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받아둡니까? 그래도 있나요? 지금 흑사활에는 흑사활에는 연관이 없는데요. 네 차이가 없죠. 그럼 제가 그린 그림과는 전혀 무관하네요. 자, 그렇다면 백이 일선으로 한 칸 뛴 것과 네. 가만히 는 것과도 큰 차이가 이제 없게 되는 건데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이 공배를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수를 확실히 듣는 것은 아. 있습니다.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느는 수를 선수로 하겠다라는 차이는 네. 있습니다. 이게 그냥 늘었다고 한다면 이 교환이 없어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흑도 지금처럼 치받아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뭔가 붙여 나가서 두겠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의 의도는 이곳과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겠다라는 네. 뜻이죠. 그렇다면 흑은 뭐 한 칸을 뛰거나 잡는 것도 무난하긴 합니다. 뭐 둔다면 한 칸을 뛰거나 아니면 더 치열하게 둔다면 붙여서 백의 좀 빈틈이나 백의 모양을 무너뜨리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 이것은 흑도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칸을 띄어야만이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언젠가 백이 이쪽을 들여다보는 수가 원래는 선수인데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나오면 흑이 끼우는 약점이 남아버립니다. 이 한 칸을 띄어져 있어야 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하변은 좀 흑의 수중으로 좀 넘어가긴 했지만 끊어서 중앙은 백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요. 네, 중앙을 이 흑 한 점을 백이 제압할 수 있다면 괜찮고요. 만약에 흑이 그냥 이런 곳을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백이 제압할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탈출해 나왔고 중앙에서 아주 좋은 자세로 하나, 안정을 취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흑이 노려야 될 것은 늘고 결국은 이쪽 약점을 좀 이용을 해서 따내면 여기를 백으로 하여금 응수를 강요를 한 다음에 좌변 쪽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좀 급박하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을 끌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직도 여기 조금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나 또는 뭐 붙여서 둔다든지 이쪽을 좀 공략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좌변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한 수를 투자해서 백도 안정을 취하면 흑이 재미없습니다. 아홉. 흑이 하변에 침투를 했지만 오히려 중앙은 백에게 좀 내어주게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여기 벌어들인 집이 지금 뭐 지금으로 봐서 한 10집 정도 벌었겠지만 네. 이 한 점이 그냥 백의 수중에 들어가면 흑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흑의 중앙 두터움이 사라졌고 여섯, 빵 따냄의 효력도 별로 발휘를 못하죠. 아홉. 자, 여기서 백이 느는 게 당장 뭐 당연한 수 같아 보이고 가장 강수인데 네. 역시 신진서 선수도 좀 대비를 해둬야 되거든요. 끼워오는 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당장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킬 때 이렇게나 뭐 이렇게 지킬 때
여기 오는 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되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둬야 되고 그래서 냉정하게 또 안정적으로 석점머리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냉정한 수네요. 흙이 젖히는 수가 있더라도 뭐 크게 흙 모양이 커지진 않겠다 이렇게 본 걸까요? 네, 뭐 젖히는 자리 물론 좋은 자리입니다. 석점머리고 계속해서 백에 압박을 가하는 자리인데 30초. 하나, 지금은 우선 중간 한 점 잡은 정도로만 해도 넷, 다섯, 뭐 여섯, 얻은 것은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여덟, 아홉. 네, 거기는 절대의 자리고요. 자, 초반부터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마가 중요해질 텐데요. 플레이오프 1차전 3국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입니다. 자, 여기를 젖히니까 신진 선수 오늘 컨셉이 확실하네요. 네. 늘어둔 것 선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손을 빼면 단수를 치고 붙이면서 패가 됩니다. 열. 막았고요. 여기를 막았습니다. 이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여기 꽉 있는 수가 중앙 쪽의 선수가 되면 치중 또는 붙이고 끊는 수 여러 가지 맛이 흙이 노릴 수 있는 맛이 있거든요. 원천 봉쇄를 했고요. 집 많고 안 잡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흙은 좀 어느 쪽에서 좀 변화를 구해봐야 될까요? 우선 여기 약점이 당장 있어요. 30초. 백의 이 냉정한 수가 지킴과 동시에 끊는 수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끊는 수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수를 투자해서 지키자니 계속 백에게 선수를 좀 내어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뒤를 쫓아가는 느낌, 또 백이 한 발씩 한 발씩 먼저 달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뭔가 변화를 구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걸치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긴 합니다만 막상 백이 끊어왔을 때는 또 강력합니다. 전체가 걸려 있어서 30초. 흑이 응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셋, 넷, 백이 또 좌변을 튼튼하게 받아두었기 때문에 더 여덟. 끊어가는 자리가 부담이 좀 남고요. 네, 두 번 남았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지금 쉽게 착점을 못하는 이유도 뭐 눈에 보이는 곳을 지킨 것은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렇다고 큰 자리를 가고 싶지만 끊어왔을 때 상대의 끊음이 워낙 강력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뛰어든 수가 좀 시기상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착하게 늘어두는데 이것은 백이 계속 발빠르게 지금 바로 나오죠. 네. 뭔가 백이 앞서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신진서 선수도 집으로 앞서가고 이돌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흙이 하변을 뛰어들어서 얻은 것이 역시 한 10집가량의 실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빵 따내면 두텀을 전혀 활용을 하지 네. 못했고 최종적으로 또 좌상귀에도 네, 선수를 좀 뺏겼고요. 맞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큰 곳, 이 포석의 마지막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굳힘, 누가 걸치느냐 굳히느냐가 중요한데 여기를 백에게 당했고요. 아홉. 자, 신민준 선수는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갑니다. 자, 하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백도를 여전히 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자리 같아요. 다음에 다가오는 수가 왔을 네. 때도 상변 쪽의 폭이 상당히 커지고요. 이 돌도 호시탐탐, 뭐 당장 잡을 수 있는 돌은 아니지만 압박을 하면서 30초. 하나, 둘,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또 자리에 네. 네. 여섯, 우변 쪽으로 다가왔을 때도 상당히 뭐 멀리 있지만 아홉, 열. 우변 쪽을 다가왔을 때도 이 우변 모양을 키워갈 때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백돌이 왔다고 생각해도 좋은 자리네요. 그렇죠. 여기 오게 되면 상변 가능성 없어지죠. 여기 백 하나 또 오게 되면 이 대마 전체가 몰릴 수도 있는 자리고 여러모로 좋은 자리예요. 사실 좀 마음이 급해지면 빨리 집이 되는 큰 곳을 찾아가기가 바쁘거든요. 저도 사실 여기를 다가가는 게 크지 않나 싶었는데 놓여지고 보니까 판을 좀 넓게 보면서 30초. 상변, 우변 이제는 이 돌로 인해서 흙이 둘 수 있는 좋은 곳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 수도 그 수도 정말 저는 좀 의외네요. 한 일단 가지는 끊어지지는 않는 네. 곳이었는데요. 한 가지는 형세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를 반대로 30초. 흙이 아, 뭐 이렇게 찝는 수도 약간 신경을 쓰였거든요. 나중 얘기긴 합니다만 여섯, 백이 호구 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면 안녕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두어 놓음으로써 이제는 100% 살았다고 봐도 됩니다. 한 집 나 있고 하변에 한 집 내낼 수 있고 바깥쪽도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놓으면 별로 걱정거리가 없고 집은 많다. 근데 이런 수는 확실히 좀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수죠. 형세가 나쁘다고 봤으면 상변이든 우변이든 큰 곳을 찾아갔겠죠. 30초. 하나, 자,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잘 안 두죠. 네, 입구자로 잘 두지 않더라고요. 이 수도 예전에 뭐 없던 수는 아니었습니다만 별로 즐겨두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네. 80년대, 90년대 이제 중국의 예외핀 구단이 초반 포석에서도 사실 입구자보다 나리자를 좀 즐겨두기는 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거의 대부분 입구자로 지켰죠. 단단하니까. 셋, 나리자는 확실히 3-3 침투했을 때 여섯, 좀 허점이 있습니다. 네. 아홉,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리자로 둔 것은 여기 3-3 들어왔을 때 백이 이런 곳이 이제 나리자나 입구자나 선수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끊는 것이 좀 부담이 남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좌상 쪽에 들어온 흙에 대해서 쉽게 살려주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흙은 이수, 30초. 다가섬, 나릴자, 눈부시게 좋은 자리를 세 군데나 뒀습니다. 백이 어찌 보면 좀 일곱, 여덟, 자중을 했다고 할까요? 열. 형세가 괜찮다고 보고 쉽게 두는 사이에 흙이 그래도 아주 좋은 자리, 두고 싶은 자리를 세 군데를 다 뒀습니다. 지금 우변 쪽을 두어야 될지 아니면 상변에 조금 남아있는 좀 허점을 좀 짚고 들어가야 될지 어려운데요. 저는 여기가 일감입니다. 중앙 쪽 연결고리도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셋, 넷, 좀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흙이 한 칸 띄면 정말 집이 완성이 되거든요. 거의 아홉, 좀 얕은 곳에서 깎아가네요. 확실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지어주더라도 그냥 깎는 정도에서 괜찮다. 이렇게 두었으면 흙이 도저히 안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반격을 했을 거고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신진서 선수는 안에서 깎는 정도로 받아준다면 받아주는 과정에서 좌상귀도 굳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30초. 하나, 이렇게 되면 뭐 이쪽이 다 선수로 듣고 넷, 또 다섯, 붙여서 여섯, 또 두텁게 하는 수들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아홉, 열. 이게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한국 나이 19살이 두는 바둑 맞나요? 신진서 선수의 그 행만은 언제 봐도 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두는 바둑은 정말
예전에 신진서 선수의 바둑은 좀 번뜩이는 것이 더 돋보이고 그러나 비교적 이 안정감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둘 때는 정말 멋있게 잘 두지만 다섯, 무너질 땐 좀 허무하게 지고 일곱, 오늘 바둑도 그렇고 최근의 바둑을 보면 확실히 안정감이 훨씬 많이 붙은 느낌이 들고요. 이런 수들 여기 치받은 수, 여기 냉정하게 잡은 수, 여기 지켜둔 수, 지킬 것을 지키면서 상당히 성숙한 바둑을 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이 타이밍에 침투를 했는데요. 네,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수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은 계속 백이 해달라는 대로 하나, 이제 맞춰주고 그냥 그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섯, 어떻게 해서든 여섯, 좀 분위기를 바꾸고 여덟, 흙 쪽에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자라는 뜻이고요. 자, 응수타진에 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스타진에 아예 응수를 안 했네요. 이렇게 되면 귀살이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흙의 상변도 깨지고 전체 흙돌도 아직은 이 나와 끊는 수가 당장 있죠. 나와 끊는 수를 백이 노릴 수 있고요. 마지막 그러나 흙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둘, 셋, 이런 수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변화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나와 끊는 수에 대한 방비고요. 자, 이제는 중앙이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침투했던 좌상귀를 좀 돌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3-3 침투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넘는 것이 낫다고 봤습니까? 넘고 결국은 넘는 것은 이제 백도 쉬워지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3-3 침투했으면 집으로는 좀 귀를 더 낄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백이 상변을 막은 다음에 이쪽 침투하는 것이 신경이 많이 네. 쓰인 것 같네요. 중앙 쪽에 백돌이 나와져 있던 것이 좀 그런 것들을 다 좀 제어하는 역할을 마지막.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서로 다섯, 흙은 백집을 좀 깼고 백은 흙 모양을 깼고 여덟, 아홉, 아예 여기서 손을 돌리네요. 결정을 짓지 않고 나중에 귀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까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받고 있을 겨를이 없다. 여기를 두면 또 백이 선수 아닙니까? 우변을 또 백이 가겠죠. 여기가 워낙 또 좋은 자리니까 우변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자리니까 지체할 수 없다. 여기는 어떻게 두던 피해는 입겠지만 반대쪽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뭐 날일자나 젖히게 되면. 자, 백 모양을 지켜두는 한 수로 치받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우변 모양도 꽤 좋아졌어요. 네, 여기 따내는 수와 이렇게 굴복시키는 수가 다 흙에 걸리라고 네. 한다면 늘어두더라도 꽤 커졌죠. 백이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더라도 이렇게만 해도 꽤 큰 집이 마련은 됩니다. 자, 잠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자리를 떴고요. 제가 9월 달에 이제 그 천부배 세계 바둑 대회를 같이 이제 선수들이랑 동행해서 다녀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죠. 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8강전이 끝나고였나요? 이제 한국 선수들이 다 4강에 진출하고 이제 기분 좋게 선수들이 저녁을 같이 먹고 호텔까지 한 30분, 3, 40분 되는 거리를 그냥 걸어오면서 이제 좀 대화를 신진서 선수와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는 예전에는 본인이 딱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를 거의 바로 뒀었는데 지금은 정수라고 생각하는 수도 혹시 좀 더 좋은 수가 없을까라고 한 번 더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좀 경솔한 수가 나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나서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도 그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걸 한 번 더 짚고 생각을 하느냐 하지 네. 않느냐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건데요. 네. 그만큼 최근에 신진서 선수의 바둑은 안정감 그리고 좀 더 성숙한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바둑의 내용을 봐도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선수들끼리 대화를 하면 좀 인공지능 얘기가 거의 네. 전부를 차지할까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형세를 대변하는 한 수입니다. 위로 늘면 무난하지만 집으로 계속 버티고 네. 어차피 우변에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집으로 득을 보면서 우변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네, 백집을 줄이는 데 있어서 훨씬 또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백이 이제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뭐 이런 곳이나 이제 백돌이 오게 되는 날에는 이제 젖히는 수에 대한 이 열붐은 흑이 감수를 해야 되고요. 신진서 선수 오늘 바둑은 예전에 그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두 칸 뛸 수가 있는데도 네. 한 칸을 뛰거든요. 정말 튼튼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두었기 때문에 점점 중앙흑돌도 좀 신경이 네. 쓰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계속 단단하게 두면서 이도를 호시탄탐 노리고 있죠. 넷,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섯, 두터움이 조금만 더 쌓아지면 바로 비수를 들이댈 수가 있고요. 팩감과 동시에 흙에 아픈 곳을 찔러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냥 이으면 사실 계산상으로는 쉽잖아요. 깔끔하게 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를 참 잊기가 싫어요. 이 패를 최대한 버티고 싶고 또 차라리 안 받고 싶고 안 받아도 그냥 잡히지는 않거든요. 물론 많이 시달리면 마지막. 당하겠지만 하나, 이 패는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싶은 것이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팩감도 그렇지만 아마 여덟, 좌하쪽 팩감도 계속 쓰면서 오히려 이 패를 이기고 오히려 걸어가는 것을 노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여기를 다 굴복당하는 것은 뭐 형세의 유불리를 떠나서 좀 다들 싫어하죠. 그리고 좌변에 팩감을 쓰면서 좀 일종의 잽이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여기는 안형도 없애두었고 네. 이제는 흙이 안에서 두 집 나는 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흙이 우변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하나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신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넷, 여기는 다섯, 여섯,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계산을 하고 두자라고 하고 싶은데 신진서 선수는 무슨 말이냐? 팩감은 내가 더 많은데 이 펜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는 수로 응수를 했습니다. 네, 여기도 다른 때 들여다보면은 흙이 잘 안 받아주잖아요. 네. 급한 때. 흙이 들여다봤을 때 역으로 들여다보는 수가 기민한 타이밍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도 이을까요? 아니면 붙여서 두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으면 팩감은 이제 안 나오지만 붙여서 두는 것이 여기 돌이 있는 것이 나중에 우변 쪽으로 들어갈 때나 네. 흙이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할 때 훨씬 낫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둘, 셋, 욕심 넷, 다섯, 또는 여섯,
적극적인 수법을 생각한다면 밀어서 미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여기 느는 수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되면은 우변 쪽은 흙이 뭐 이런 한 수 더 두면 집이 크게 납니다. 네. 문제는 느는 수가 이제는 가시화되었다는 거죠. 음. 바로 이 돌이 살아오면서 흙이 바로 잡힐 수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굴복을 시켜두면 이렇게 해서 굴복을 시켜두면 걱정할 게 없어서요. 네, 설령 백이 늘더라도 다시 넘어가면 됩니다. 맞아요.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셋, 백이 끝까지 여기 굴복을 안 한다는 다섯, 거죠. 굴복을 안 하고 일곱, 이 수를 여덟, 노린다는 아홉. 거죠. 지금도 여기를 잇는 수는 안 나올 겁니다. 계속 팩감을 쓰겠죠. 지금 흙이 기댈 곳은 우변밖에 없는데 이 우변을 일단 집을 지으려면 일단 이 패가 중요하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해결하고 가야 네. 우변도 깔끔하고 하변도 깔끔한데요. 백은 여기 계속 해결을 안 시켜주죠. 그렇죠. 지금 아예 손을 빼더라도 있는 수는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백이 손을 뺐을 때 이 네. 백의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흙이 후속 수단이 치중 가서 두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네요. 저는 이제 패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패도 아니고 그냥 사네요. 이렇게 두고 두는 것은 먼저 젖히고 마지막 한 칸을 하나, 띄어서 둘, 여기 끊는 수와 집 내는 수가 맞보기로 네. 삽니다. 다섯, 치중이 안 되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래로 치는 수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주면 젖혀 이어서 이것은 잡히죠. 네. 따내는 것은 단수치입니다. 있는 것은 늘고 들어가서 역시 수상전은 백이 잡히고요. 이렇게 둘 때 백은 그렇다면 한 발 물러서서 이 패를 노리고 따낼 때 이렇게 두어서 이제 패가 되는 형태가 네. 됩니다. 흙이 먼저 두면 백을 괴롭히면서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지금 여기를 들어갔거든요. 셋, 이 수는 신진서 선수가 그냥 팩감을 써나가도 됐을 것 같은데 괜히 들어가서 좀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흙도 깔끔하게 이 한 점을 잡는다면 이 한 점을 여기 들어간 의미가 크게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오히려 흔들어가네요. 그쪽 부분에 계속 좀 뭐랄까요? 세력을 쌓아가면서 중앙흙을 노려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신진서 선수는 중앙은 이제 내 영역이다, 내 구역이다, 마음 놓고 힘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면 상병만 놓고 보면 백이 한 개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쉬워서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늘 수밖에 없었을까요? 백에게 중앙을 막히는 것은 네, 좀 내어주고 싶진 않았고요. 역시 이 전체 대마가 문제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백이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플레이오프 1차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길목에서 다시 한번 양신이 만났습니다.
한국 물가정보의 신민준 선수,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서 선수의 대국입니다. 귀가 흑에게로 귀의 주인이 넘어왔네요. 네, 바뀌었고요. 신진서 선수는 이 바둑을 실리는 내주더라도 중앙 쪽에서의 주도권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노선을 정했습니다. 이 수도 결국은 사실은 흑의 이 좌하기 쪽과 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만 놓고 보면 좀 손해를 봤는데 그 대신 두 점을 끊어 잡았고 여기를 젖혀 나오면서 흑이 도처에 약한 돌들이 많지 않느냐. 여기 두 점도 약하고 셋, 넷, 상변 쪽도 확실치 않고 무엇보다 여섯, 이런 곳에 백돌이 오게 되면 여덟, 흑은 계속 소극적으로 좀 살려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면에서는 손해를 봤더라도 중앙 주도권으로 계속 이 바둑을 풀어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흑이 2선으로 늘어서 집을 선택하는 수를 두었기 때문에 백도 작전을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일단 흑 입장에서는 지금 엷은 이 돌들을 다 타개를 하고 이 우하기 패를 어떻게든 굴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데 신진 선수는 여기 굴복할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뺏감이 많으니까 따서 오히려 굴복시키려고 할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갑니다. 조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물러서서는 계속 이 흐름이 나쁘다라고 본 거고요. 네. 확실히 근데 이쪽에서의 전투는 흑의 부담일 수밖에 없네요. 한 칸을 안 뛸 수가 없잖아요. 밀면 여기까지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돌들 가령 쉽게 이쪽을 날일자에서 양쪽을 분단해 가더라도 흑이 훨씬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자리가 눈에 딱 보이는 순간 흑이 좀 숨이 턱 막히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안영도 조금 부족하고 주위에 백돌이 좀 받쳐주고 있는 곳이 많아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 몰아갑니까? 이거는 이렇게 5점만 끊어 잡아도 만족이다라는 이야기죠. 네. 흑도 일단 탈출구는 바로 생겼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두는 것은 이 5점만 수중에 넣어도 그렇죠. 만족일 수밖에 없죠. 꽤 크니까요. 흑이 어디선가 좀 반격의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여기서부터 버팀수인데 우선 흑이 좋은 그림은 잘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두면 늘더라도 당장 여기에 선수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무엇보다 전체 대마가 워낙 위태위태하고요. 안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진서 선수는 네, 뭐 그냥 쉽게 두어도 좋다고 보고 있네요. 바깥쪽으로 넣는 것이 더 강수이고 이 5점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유 있게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흑돌이 모든 돌들이 연결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볼까요? 네. 그리고 지금 형세 자체가 만약에 모든 돌이 다 연결이 되고 하나, 대신 백돌도 이 돌이 완벽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다 정리가 되고 그냥 여기가 공배로 정리가 되더라도 일곱, 우하 쪽에 백의 손이 돌아오면 백이 좋습니다. 형세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지금 좀 여유롭게 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바둑이 백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바둑이다라고 한다면 날일자부터 뭔가 달라졌겠죠. 아, 지금 이 여유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하는군요. 형세가 좋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정리만 되고 이 우하기만 안정을 취할 수 있어도 집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잡으러 가거나 굳이 흑에게 타격을 주거나 그럴 필요가 아예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은 여덟, 아홉, 지금 여기 둔수는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전체 안정시키면서 나중에 이쪽에 대해서 약간 압박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먼저 두어놓는 것이 기민한 것이 여기 들어오는 수를 봉쇄를 하고 있죠. 네. 이 수가 없다면 이었을 때 이렇게 뚫리는 그림이 되는데 하나 치바다 둠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은 나중에 여기까지 가는 수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네요. 뚫더라도 가만히 늘면은 양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백을 좀 괴롭힐 수 네. 있거든요. 계속 뭔가 쉽게 두는 것 같지만 흑이 좀 해결 안 되는 네. 곳이 있는 게 지금도 치받고 싶지만 늘면 5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칸 뛰면 연결은 됩니다. 네. 연결은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이 돌이 쉽게 살아가는 수가 남기 때문에 결국 흑이 뭔가를 여기서 남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5점을 버리는 것도 크고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흑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쁘죠. 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뭔가를 득을 보고 우하 쪽을 빨리 가고 싶은데 최강의 버팀수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쉬는 수에 대해서는 치받고 끊겠다. 당장은 네, 이 형태가 당장 끊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 코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자충이 네, 되네요. 자충이 되죠. 단수 치고 쭉 나가버리면 마지막 여기가 다 하나. 끊기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 안 둘 수 없고요. 아니면 백은 이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것도 흑이- 괴롭네요. 네, 당장 괴롭습니다.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미 뭐 많이 깨졌죠. 그냥 안정적으로 그쪽으로 가네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면 붙여서 살자고 하는 것은 찝어서 어느 한쪽이 성하지 못하죠. 넘어가는 것만 따지면 여기 느는 수가 선수 그리고 입구자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흙집 다 깨졌죠. 이미 집으로는
하나, 다 납작해졌고 우변도 네. 다 납작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 다시 다섯, 우하 쪽에 손이 돌아오면 일곱, 집으로 꽤 차이가 여덟, 납니다. 아홉, 지금은 흙이 상당히 어려워졌네요. 음, 여기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마지막. 막아도 별 수가 하나, 없죠. 둘, 있는 셋. 게 안 되니까. 넷, 다섯, 당장 그러면 이 대마가 여덟, 아홉, 네 우선 백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또는 뭐 이어서 넘어갔을 때 변화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이 받는 이 여하에 따라서 뭐 이런 수를 선수로 할 수 있다면 깔끔하게 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흙이 한 수 한 수가 백은 크게 당장- 무리하지 않네요. 네 당장 괴롭고요. 백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이미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정리만 되는 게 지금 딱 이 상황이죠. 흙이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붙이거나 아니면 일선 선수에서 살아가거나 맞아요. 살아갈 수는 있는데 살아가는 순간 여기엔 다 정리가 되고 넷, 백이 선수입니다. 그때 우하 쪽에 백이 손을 돌리면 여덟, 아홉, 집으로는 흙이 따라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뭔가 비상수단인가요? 여기를 치받으면 이 한 점 자체는 연결이 쉽지 않은데 조금 시끄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치받아 두고 뭐 여기를 두어서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자충을 노린다든지 하는 그림도 그리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백이 이 두 점을 꼭 살려야 되는 형태가 아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서 받아도 지금은 넘는 수와 집을 내는 수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흙이 상변을 살아갈 네. 때 결국 우하기에 먼저 여섯, 손이 네. 돌아오면 되는 건데요. 아홉, 자, 그래서 이 단수친수를 생략하고 뭔가 지금 흙이 노리는 것은 자충이거든요. 자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변화는 아마 백이 이렇게 걸려들 일은 없지만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무심코 흙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이건 딱 자충에 걸립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흙도 백 모양의 급소자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들어갑니다. 네. 백이 사는 것에만 목표를 둔다면 이렇게 치받아서도 살긴 살거든요. 좀 근데 거의 뭐 쌈지 뜨는 수준이라서 둘, 셋, 생각보다 이 백돌도 꽤 엷은 형태였네요. 네, 좀 흙이 한 칸 띄고 치중 가고 한 칸 띄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수단이 매섭네요. 이 수의 의미는 여기가 나중에 찔러지죠. 흙이 이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막거나 여기 좌변 연결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살자고 이렇게 선수를 하고요. 셋, 여기서 살거나 넘어가면 되거든요. 다섯, 근데 지금은 여섯, 가만히 이렇게 입구자를 하게 되면 아홉, 막는 것은 한 집이 나고요.
찝는 것은 이어서 역시 한 점 내는 것과 넘는 것을 맛보기로 겨우겨우 살긴 삽니다. 그런데 많이 당하긴 하네요. 신민주 선수의 이 한 칸 뛴 수부터의 이곳에서의 수법은 상당히 매섭습니다. 네. 날카롭고요. 30초. 하나, 둘, 뭔가 흑이 마지막 백을 좀 더 괴롭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다섯, 막으면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되나요? 아홉, 그쪽으로 어. 막습니까? 이 사활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요. 자, 여기는 있고 백의 생각은 마지막 하나, 여기를 밀게 되면 다음에 빈 삼각으로 한 점 내는 수가 있죠. 이쪽을 파워하면 자 보시죠. 여기를 밀면 다음에 빈 삼각으로 두면 삽니다. 네. 이렇게 두면 사는 수가 남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파워를 하면 이거는 그냥 쉽게 입구자 선수하고 이렇게 두면 삽니다. 여기는 물론 끝내기나 사활 추궁을 받겠지만 잡히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흑이 반대쪽으로 막았어야 했을까요? 여기를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를 막았으면 이수로 여기를 막았으면 지금 이 형태까지는 똑같고요. 둘, 셋, 넷, 늘고 막고 일곱, 이렇게 두었을 텐데 사실 잡으러 가는 맛도 좀 있었거든요. 이곳이 먹여치고 그러면 4점을 키워 죽인 다음에 또 치중 가서 중앙은 젖히는 순간 옥집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맛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전은 백이 뭐 좌변 쪽에 집 손해는 보겠습니다만 사는 것은 살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산 것 같아요. 자, 여전히 흑이 조금 끌려다니는 형세이긴 한데요. 후반부에 조금 더 역전의 기회를 노려봐야겠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플레이오프 1차전. 흑이 상변을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1선 하나, 1선 느는 수를 선수로 해서 넘어갔고요. 그러자 백이 여기를 따내면서 이제 여섯, 이쪽만 마무리가 되면 모든 변화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집을 세워봐야 되는 끝내기 국면이 되는데요. 서로 아마 이 편에 계속 하고 싶을 텐데 지금은 이제 흑 쪽이 팩감이 좀 많아졌어요. 지금과 같이 좌변 쪽 팩감, 뭐 이쪽 사활에 대한 팩감 많아져서 결국은 굴복을 시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치중간수에 어떻게 좀 응수를 해야 될까요? 우선 30, 느는 수가 지금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빈삼각으로 받으면 넷, 다섯, 수는 안 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팩감으로 썼지만 집으로는 손해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형세가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고 받아주네요.
패감도 이제는 흑과 뭐 패를 할 국면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집으로 가도 이겼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것도 빠져서 응수하는 것이 집으로 그런가 보네요. 최대한 이득을 네. 보는군요. 저는 입구 당연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두면 이제 백집이 6집 나죠? 이거는 만약에 하나, 똑같이 이렇게 둔다면 셋, 호구 쳐서 넷, 좀 더 다섯, 집이 많이 나고 네. 일선에 늘어져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뜻이죠. 아홉, 자, 거기 뭔가 계속 있습니까? 신민주 선수가. 계속해서 일선에 빠지는 걸 선수로 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확실히 선수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백이 어딘가 받았을 때 지금 찝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러선다면은 그냥 이렇게 두어도 살 수는 있네요. 넘겨주더라도 많이 당하긴 했지만 사는 것에는 둘, 문제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물러나네요. 흑이 좌변에서 그래도 집으로 꽤 득을 마지막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나중에 셋, 일선 느는 수를 선수를 해서 넘는 것도 여섯,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집에 윤곽이 좀 드러났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마지막. 계산을 해보죠. 둘, 흑은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다섯, 여섯, 당장 일곱, 여덟, 이쪽이 흑이 급합니다. 지킨다고 보고요. 백이 밀어서 뭐 중앙은 서로 공배 형태가 되겠고요. 흑이 한 36, 7집 나거든요. 아까 같은 흑이 지키고 백이 중앙을 먼저 둬서 중앙이 서로 공배라고 봤을 때 흑이 36, 7. 백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차이는 아닌데 거기까지. 백이 먼저 갔을 때 백이 최소한 한 34까지는 납니다. 덤에는 덤은 도저히 낼 수 없는 형세예요. 그것도 좀 흑이 이런 것도 백이 나중에 찔러서 뭐 끊어잡는 것까지 남아 있고 해서 집으로는 지금 흑이 쉽지 않고요. 자, 여기 이게 뭐가 있으면 30초. 하나, 백이 어떻게 둘, 응수를 해야 될까요? 셋, 넷, 다섯, 일선 넣으면 여섯. 뭐가 있나요? 일곱, 여덟, 아홉, 아예 손을 뺐습니까 지금? 진짜예요? 아예 수익기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수는 아예 난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네요. 이렇게 둔 것은 이도를 확실히 네. 살아둔 거고요. 나중에 단수 치는 수까지 있어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뭐가 없으면 단수 치는 것은 그냥 하나, 이제는 빅만 나도 되거든요. 빅 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가 뭔가 급소의 느낌이죠. 옥집을 만드는 곳인데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신지서 선수도 이 수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넣으면 큰 수는 안 날 것 같아요. 둘, 네. 셋, 여기는 언제든지 흙에 넷, 걸리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수를 내기 위해서는 패 모양이라도 만들려면 지금 빅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패 모양이라도 만들려면 여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메우면 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백이 여유가 있고 또 정말 이 백이 패 늘어진 패도 겁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두면 빅은 그러네요. 납니다.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그런데 이게 같은데 집이 한 집도 안 날 수가 있군요. 네. 아마 막으면 이렇게 둘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수 늘어진 패 여덟, 느낌이네요. 그래도 뭔가 만들어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막아서 물어보겠죠, 점수를. 막았을 때 여길 두면 삽니다. 빅으로 살지만 흙이 집으로 꽤 득을 보는 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메우는 것은 다섯, 여섯, 여길 두는 순간 이제 한 수 늘어진 패로 버티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호구를 쳤다는 것은 더 이상 하변에 응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네, 중앙이 이쪽이 더 크다고 본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백이 늘면은 아프긴 아픈데 많이 이 집이 사라지기는 하는데 여기를 백에게 밀리면 중앙도 얇고 우변 쪽도 많이 납작해지기 때문에요. 밀거나 날일자로 중앙 우변 쪽을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무엇보다 여기 빨리 응수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의 태도를 물어봐야죠. 이렇게 둘 것인지 집으로 당하면서도 물러날 것인지. 저는 약간 의아한 것은 여기 지킨 수는 이걸 다 이렇게 될 것을 보고 지켰을까요? 그때 구부렸으면 사실 수가 날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수로 구부렸으면 수도 안 나고 이 돌도 안 잡히는 돌인데 좀 여유 부리다가 지금 약간 성가시게 됐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 자, 만약에 이 형태가 빅이 나서 한 집도 나지 않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형세가 어떨까요? 저 집으로 많이 득을 받죠. 네. 이렇게 되면 아예 0이 돼버리고요. 여기 민수는 집으로는 큰 끝내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변보다는 호구 쳤으니까 하변보다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느낌은 확 차이가 줄어서 미세할 것 같은데요. 패로 패 쪽을 선택을 버티는군요. 하네요. 이러면 한수 늘어진 패가 성사가 됐죠. 이봐도 아직 모르겠는데요. 우선 큰 변수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집은 백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넉점을 이제 잡는다고 본다면 확실히 우세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흑에게 대가를 내주면 안 되는 하나, 둘, 흑이 한수 늘어진 패를 통해서 버틸 수 있는 다섯, 형세가 됐습니다. 여섯, 다만 흑의 입장에서도 다른 곳을 두면은 이런 곳을 두면 그냥 잡아버려서 이건 집으로 지니까 흑도 당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수도 팩감으로 쓰는 게 그렇겠네요. 네, 먼저 물어보고 팩감으로 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우선 흑이 그래도 한수 늘어진 패를 만들어냈네요. 당장 팩감을 어떻게 좀 써야 될까요? 흑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중앙 쪽에 팩감이 좀 한 2개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여덟, 아홉,
수는 좀 상당한 악수이긴 네. 한데 지금 패가 워낙 중요해서 백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백은 여기 패감이 좀 있죠. 단수 치는 것이 패감인데 흑의 입장에서도 완전 승부로 갈 수도 있네요. 지금 이 패감을 안 받고 단패를 걸어버리고 이 전체를 잡으러 가는 쪽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다섯, 여섯, 승부구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덟. 아,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었네요. 아, 이렇게 두고 여기 이으면 되네요. 그렇죠? 지금 양패네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는 양패가 아니죠. 이것은 단수가 되면서 패니까 네. 여길 이으면 되네요. 제가 이걸 이제야 보네요. 그러면 이거 흑이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민준 선수는 봤을까요? 신민준 선수도 젖히는 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이어서 양패. 여기 일단 할 때 그렇군요. 어찌 보면 쉬운 수인데 네. 네, 저도 깜빡했고 신민준 선수도 못 봤으니까 여기를 막아서 걸어갔겠죠. 왜냐하면 빅을 내는 수가 남아있는데 네. 지금 한 수를 좀 패라고 냈다고 마지막 지금 걸어간 거니까 제가 흑이었어도 이거 웬 떡이 하고 걸어갔다가 네. 좀 있는 수가 있네요. 일곱, 여덟, 아홉. 거기 뭐가 또 있습니까? 형태는 조금 사나운데요. 근데 지금은 백이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 게 그냥 여기를 깔끔하게 다 잡아버려도 됩니다. 아니면 따로 살자고 해도 될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이렇게 잡고 넷, 다섯, 이렇게 여섯, 잡고 일곱. 여기를 잡으면 나와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쌍립으로 한 다음에 여길 끊어가야 되는데 당장 단수의 장문으로 안 됩니다. 그렇네요. 이 수가 왜 안 보였을까요? 따낼 때 여기 있는 수가 당연히 이쪽으로 양패는 아니고 네. 뭐지 했을 텐데 자 이거는 신민주 선수가 패를 여기 안 막은 것보다도 훨씬 못하게 됐잖아요. 집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 돌도 완벽하게 살았고요. 지금 그런 또 승부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여기를 두면 지금 끊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전체가 좀 잡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두어서 역시 연결은 됩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충이 차 있으니까요. 이 수로 이렇게 끊었으면은 마지막 승부수로 이렇게 양쪽을 차단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뜻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가 그냥 넷, 알기 쉽게 다섯, 여섯, 연결만 하면 지금 이겼습니다예요. 자, 그런데 AI는 왜 흑 쪽으로 점점 기울까요? 지금은 반면 승부거든요. 마지막 하나, 아직도 지금 신민주 선수는 노림이 이 노림이네요. 지금 신민주 선수 이야기는 여기 당장 장문이긴 한데 바로 붙인다는 네, 걸까요? 하루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 두는 것은 이렇게 끌고 나오고 이수가 있다. 네. 위쪽 아. 상변 백도를 공격을 하는 수법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따로 살아도 되고 지금 여기 붙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끼워도 살 수가 있고. 지킬 때 끼우는 순간 흑의 응수가 마지막. 없네요. 하나, 둘, 한 점 또 네. 잡으면서 살 수 다섯. 있겠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돌을 얻었습니다. 신진서 선수 오늘 이 바둑은 내용이 훌륭하네요. 네. 왠지 좀 흑의 힘 한 번 못 네. 써봤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좀 뒤쫓아다니다가 끝난 느낌이 네.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신진 선수가 계속 앞서 나가면서 오늘 바둑은 상당히 좋은 뭐 교재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반면 운영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세한가 봐요. 지금 그래프는 팽팽합니다.
지금 마지막 좌변 쪽에 패를 꽤 백- 오랜 시간 좀 한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백은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흑은 뭔가 팩감을 쓰면서 버티는 느낌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패를 백이 이긴다면 좀 이기는 형세 이런 걸까요? 제가 사석 계산이 확실히 안 돼서 네, 흑이 백이 지금 사석이 2개 많은 것 같네요. 한번 네.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은 덤에 걸렸네요. 패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반. 지금 패도 거의 굴복이 되는 형태로 보이고요. 네. 굴복이 되고 백이 여길 이으면 백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차전 3대 0으로 네. 마무리되는데요. 이국과 3국 박진솔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상대 전적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에서 각각 만났던 허영호 선수와 신민준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역시 승리를 거뒀고 네. 정관장이 확실히 넷, 다섯, 뭐 오더를 일부러 바꿔서 비틀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나왔는데도 오더에서도 이제 자신감이 뭔가 보이고 또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력으로 또 결과로 증명을 해내고 네. 있고요. 지금은 거의 2집 반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미세한 승부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바로 하나, 세 판이 이렇게 둘, 내리연달아 셋, 이기거나 네. 지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또 흔한 흔하진 모습은 않은데 아닌데요. 준 플레이오프도 3대 0. 네. 준 플레이오프도 이창호 선수가 이기면 3대 0. 이창호 선수는 역시 장고에 확실히 본인도 장고를 편애하기도 하고 팀에서도 상당히 믿는 것 같아요. 네. 정관장 팀에서 이창호 선수가 거의 장고대국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어느 선수를 붙이기도 참 애매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뭐 확실히 이창호 선수의 장고 대국에 대해서 셋, 뭐 확실히 넷, 뭐 다섯, 우위에 있다라고 할 만한 선수도 없고 또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러 좀 하위 지명 선수를 붙이기도 애매하고 참 이창호 선수 알면서도 상대 팀 입장에서는 까다롭죠. 네. 이창호 선수는 정규리그에 이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선수 그리고 박건우 선수에게 장고대국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지금 그 수는 승부랑 관계가 없지만 끝내기가 거의 아니죠. 뭐 한 집도 안 되는 자리를 여기는 다 100이 놓고 따내야 되거든요. 네. 3개 놓고 따내야 되는데 여길 단수 친 거예요. 다른 곳 뭐 한 집짜리 엮어내기 한 집짜리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금은 박가면 선수가 어차피 네 봐도 승패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 포스트 시즌은 확실히 이 전력 또 팀 간 성적 외에도 많은 부분이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포스트 플레이오프부터도 3일 동안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속으로 네. 3일인데요. 팀에 따라서 미리 순번을 짜놓는 팀도 있지만 그때그때 감독이 오더를 내는 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시합일지 사실 모르죠. 네. 시합 바로 전에서야 알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또 마음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또 2대2 상황에서 나갈 때 나가는 선수들의 그 심장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정규 시즌과는 또 많이 다릅니다. 정규리그는 5판이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네.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한 판 한 판 끝낼 때마다 또 승패가 또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변수가 많습니다. 게다가 3일 동안 내가 시합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팀 승부에도 집중을 하고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피로도도 아주 높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창호 선수가 장고대국에서 승리를 한다면 내일 오더도 더욱 머리 아프게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최대한 패를 버텨갑니다. 백집에 이쪽에 팩감이 여러 개가 있죠. 뭐 따내는 것도 팩감이고요. 패를 굴복시키고 이쪽을 잇겠다. 그리고 마지막 우변패를 좀 버티는 네, 걸까요? 다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백이 단수 친수로는 이쪽을 먼저 늘어서 끝내게 하는 게 정확하긴 했는데요. 네. 지금은 네, 뭐 반패로 승부가 결정되는 바둑은 아닙니다. 자, 우변패는 계속 버티죠. 네. 지금 이 패를 진다 하더라도 백이 조금 네. 남는 걸까요? 네. 원래 두 집 반 차이로 봤는데 뭐 좁혀지더라도 승패와는 관계가 없고요. 팩감은 흙이 많습니다. 네, 그쪽 끊어가는 패감이 네. 많이 나오네요. 여기 4개가 나오고요. 백은 뭐 그냥 장 끝내기 팩감을 좀 써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팩감 하나는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패를 옮겨갔네요. 네. 뭐 이렇게 된다면 중앙에 끊어진 쪽도 패감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박하민 선수도 지금 방금 표정이 네. 깜빡했다. 여기 패감이 안 나오죠, 이제는. 네. 백은 오히려 패감이 한계가 확실한 게 늘었고요. 흙이 쓸 수 있는 패감은 이제 한 개, 손의 패감이 아닌 게 한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이 이미 우하기 하나, 우변 하나. 네. 그 다음 흙이 쓸 수 있는 패감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아까 초반만 하더라도 이창호 선수가 조금은 네. 불리한 채로 시작을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에 앞서 밝혀주셨는데 또 끝내 또 역전에 성공을 시키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패감도 지금 딱 하나 차이로 흙이 모자라거든요. 이 패를 바꾸지 않고 했으면 패는 흙이 이겼을 것 같은데, 네, 뭐 승부하는 관계가 없지만 네. 지금은 패도 흙이 다음 패감이 없습니다. 여기를 두는 것은 자체로 한 집 손해 패감이고요. 이창호 선수의 최근에 이제 가끔 이야기를 나눠보면 최근에는 승패, 이 결과보다도 바둑의 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좀 그 부분을 훨씬 중시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팀의 맏형이 1차전 3대0 완봉승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승패보다 내용 자체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선수가 승리하면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지었습니다. 박하민 선수는 정규리그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마 첫 포스트 시즌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적응이 좀 안 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오프 1차전은 정관장 황진단이 승리했습니다. 역시 정관장의 화력이 대단하네요. 디펜딩 챔피언 팀답습니다. 자,
오늘 아까 검토실 수다방에서도 이희성 해설위원이 그랬듯이 네. 5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준 플레이오프에 이어서 오늘도 3대0 결과가 나왔어요. 네, 사실 3대0 승부가 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 특히 네, 포스트 시즌에서요. 정관장이 확실히 화력을 보여주었고 그 가장 이 중요했던 판은 역시 좀 이국 허영호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내국에서 물가정보가 좀 아쉬운 바둑을 놓치면서 좀 흐름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신재서 선수는 역시 라이벌이자 또 많이 비교되는 신민주 선수를 맞이해서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의 바둑. 전혀 그 플레이오프의 중압감에 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바둑 또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면서 팀의 1승을 보탰고요. 또 마지막 마침표는 팀의 맏형인 이창호 선수가 본인의 이제 장기인 장고대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신진서 선수가 예전에 또 신민준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 또 어떤 경우엔 또 흔들리는 모습도 네.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좋은 출발을 한 이후에는 정말 초중반에 한 수 또 중반 이후의 운석이 정말 교재로 써도 될 만큼 저는 보면서 상당히 뭔가 이 껍질을 벗고 더 이제 위로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대국 저도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요.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감독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신진서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준 감독님 먼저 오늘 전체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죄송한데 안 들렸습니다. 예. 네, 오늘 1국부터 3국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2국이 상당히 좀 승부의 분수령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박진솔 선수가 좀 안 좋았던 바둑을 역전하면서 분위기를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국 정말 흔들림 없이 잘 두었다는 평이 많은데요. 오늘 대국 어떠셨나요? 초중반까지는 좀 편한 흐름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마지막에는 미세해진 줄 알았는데 복귀해봤을 때는 약간 편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베개 좌변 쪽인가요? 그 양패가 났던 곳을 신민준 선수가 혹시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착각하진 않은 것 같고 양패로 조금 중앙을 노려간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둑 내용을 보니까 신진 선수가 좀 이 포스트 시즌의 중압감 이런 거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국에 임할 때는. 포스트 시즌을 많이 두다 보니까 좀 이제는 여유가 생긴 것 같고 네, 긴장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다른 세계 대회나 이런 포스트 시즌 이 대회마다 좀 중압감이 좀 다르긴 다르신가요? 아무래도 세계대회에서 중국 선수와 둘 때가 가장 부담되는 것 같고요. 그때는 그래도 좀 많이 긴장한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감독님 이제 바로 내일 2차전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오더를 또 보고 내일 오더는 어떻게 낼지 좀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했고요. 예, 상대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짜는 것 같아서 좀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마지막 또 3차전도 가게 된다면 3차전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바로 2차전이 이어지는데 오늘 그대로 또 비슷하게 갈지 안 갈지는 또 재미있게 또 받아주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감독의 머릿속에는 지금부터가 승부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바로 2차전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진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이 치러졌고요. 1차전은 정관장 황진단 팀이 3대0으로 승리하면서 1차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2차전이 이어질 텐데 한국물가정보팀 좀 많이 좀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판에 몰렸고요.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뭐 전력을 다해서 부딪혀 올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벌써부터 감독들이 오더를 어떻게 짜야 되나 벌써부터 내일 승부가 이미 오늘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일 이어집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인데요.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